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10살 생일에도 아무 말이 없었죠. 10년 동안 눈만 깜빡이며 누워만 있던 아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고 유럽의 네로라 하는 병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외면했지만 엄마 아멜리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3초 만에 아이를 알아본 한국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기적처럼 다시 입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마침내 두 발로 세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한 가족의 눈물 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아멜리 슈필렌입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주부였죠. 노인 요양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2015년 어느 봄날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당시 2살이던 제 아들 레옹이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레옹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난 후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 프랑수아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들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레옹은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같이 레옹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고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룩셈부르크 내 모든 전문의들을 만났고 독일과 프랑스의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들이 집안에 쌓여갔습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뇌전도 검사,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결과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레옹이 이런 상태인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 주던 친구들과 가족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 프랑수아는 절망에 지쳐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8년째 되던 해, 프랑수아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레옹은 제 아들이었고 어머니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였으니까요. 혼자서 레옹을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씻기고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와 언어치료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새 레옹의 상태를 확인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레옹 앞에서 울기도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2024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신경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참가한 학회였습니다. 수많은 전문의들의 발표를 들으며 혹시라도 레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었죠. 그때 한 명의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의 한국신경재활 전문의였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기능성 신경장애와 심리적 봉쇄 상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서
레옹의 증상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준서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레옹의 상태를 설명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레옹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10년간 변하지 않은 레옹의 모습,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3초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레옹의 상태가 기능성 무동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유럽의 전문의들이 원인을 찾지 못했던 레옹의 상태를 한국의 의사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움신경재활센터라는 곳에서 레옹을 직접 진료해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낯선 나라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레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엄마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라고. 이번에는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레옹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레옹이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움신경재활센터에서 직원분이 나와 저희를 마중해 주셨고 병원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레옹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는 듯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준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레옹을 직접 보시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가족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10년 동안 절망만 안겨주던 유럽의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박준서 교수는 레옹을 자세히 관찰한 후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능성 무동증, 즉 심리적 봉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레옹이 10년 동안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소리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읽어준 책, 들려준 음악, 속삭여준 사랑의 말들을 모두 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치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는 정서적 자극과 심리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인 제 목소리와 존재가 가장 큰 치료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치료의 첫 단계로 박준서 교수는 제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옹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감정을 담아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부분, 장미꽃을 그리워하는 부분, 그리고 지구로 내려와 조종사를 만나는 부분까지 반복해서 읽어주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레옹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랐습니다. 박준서 교수에게 말씀드리니
좋은 신호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침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왕자를 읽어주는 도중 레옹의 눈동자가 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레옹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고 기쁨과 감격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서 교수와 간호사들도 레옹의 변화를 확인하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환자 중심의 치료 방식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레옹의 침대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박준서 교수와 한국의 의료진들께 감사드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레옹이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레옹의 눈동자 움직임이 확인된 후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반응 유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스펀지로 얼굴을 만지고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손을 감싸는 등의 감각 자극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스펀지를 댔을 때 눈썹이 살짝 움직이거나 좋아하던 음악이 나올 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응이 커져갔습니다. 13일째 되던 날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레옹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을 때 레옹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연속으로 깜빡였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스는 눈을 1번 깜빡이고 노는 2번 깜빡이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레옹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레옹에게 물어봤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동안 무서웠는지 물어봤습니다. 레옹은 눈을 깜빡여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고, 무섭지 않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레옹에게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옹의 눈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레옹이 웃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레옹의 침대 옆에 앉아서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레옹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레옹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레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레옹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옹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박준서 교수와 간호사들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레옹이 목소리를 되찾은 후 본격적인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재활 치료사들은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성 반응과 근육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특별한 자극 치료를 통해 레옹의 몸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치료사님은 레옹의 물리 치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레옹의 팔과 다리를 움직여주고 관절 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레옹의 근육들이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수아가 레옹의 변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2년 전 절망에 지쳐 집을 떠났던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레옹을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수아가 도착한 날 레옹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프랑수아가 병실에 들어오자 레옹의 눈이 더 또렷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빠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프랑수아는 레옹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2년 전 포기하고 떠났던 것에 대해,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10년간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레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프랑수아는 그 말을 듣고 레옹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수아가 합류한 후 레옹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옹도 점점 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감정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관계 회복까지 고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이 레옹의 기적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프랑수아가 함께하게 된 후 레옹의 언어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단어에서 시작해서 짧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레옹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병원 밖에서의 활동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 환경이 레옹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야외 활동으로 북한산 자락에 있는 수국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레옹과 함께 천천히 정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레옹은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에 신기해했고 색색의 수국꽃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프랑수아가 주머니에서 낡은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레옹이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인쇄된 엽서였습니다. 레옹이 아프기 전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프랑수아는 2년 동안 이 엽서를 품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레옹에게 엽서를 보여주며 프랑수아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이제 다시 그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옹은 엽서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레옹의 그 말에 저와 프랑수아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레옹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표정도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가끔 레옹이 1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읽어준 어린 왕자의 구절들, 들려준 음악들, 그리고 매일 속삭여준 사랑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레옹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던 중 레옹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서연 치료사님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서는데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레옹이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록 몇 초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레옹 자신도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이제 보행 훈련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레옹의 신체 기능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보행기를 이용해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보행기 없이도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수아와 제가 양쪽에서 부축해주면 병실에서 복도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레옹을 보며 병원 직원들도 모두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옹이 병원 로비까지 혼자서 걸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지만 레옹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박준서 교수는 레옹의 상태를 기능성 무동증 완전 회복 중이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병원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한국에서 해낸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레옹의 회복이 거의 완료되어 갈 무렵, 레옹은 병원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능력으로 자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준서 교수께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아빠와도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서 교수는 그 편지를 보시며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서연 치료사님께도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의료진분들이 레옹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해 주셨습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날, 박준서 교수는 저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옹의 회복은 의학적 치료보다도 어머니인 제가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보여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레옹과 함께 룩셈부르크로 돌아가는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준서 교수와 이서연 치료사님, 그리고 레옹을 돌봐주신 모든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레옹은 스스로 걸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레옹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을 들으며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도착한 후 레옹은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레옹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지만 배우고 싶은 의욕이 넘칩니다. 프랑스와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희 가족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치료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서 교수님과 세움신경재활센터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 같은 10년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시작됩니다.